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인과 서브 쿼리를 하겠습니다. 조인과 서브 쿼리는 이제 흔히 많이 쓰는 내용이라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난주에 사실 업데이트 하면서 그 서브 쿼리도 조금 봤었거든요. 조인도 조금 봤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SQL 서버 관리 도구를 실행해 주시고요. 오늘 스터디를 위해서 지난주에 만들었던 그 테이블, 그 카페 같은 그 테이블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서 메뉴와 명단이 있었잖아요. 오늘 메뉴 가지고 몇 가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여기까지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혹시 이 테이블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이 메뉴 테이블 없으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이거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다들 이 테이블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제가 업데이트를 보여드리려고 이 할인 상품 목록이라는 걸 만들었었는데요. 오늘은 이번에는 한번 이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서 이 테이블 가지고 실습을 해볼 건데, 이 테이블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아마 안 만들으셨을 것 같으니까 제가 만드는 과정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는 다시 삭제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메뉴 테이블은 그대로 놔두시고 할인 상품 테이블만 새로 만들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고 할인 상품이라고 만들죠. 할인 상품에는 우리가 지금 메뉴에 보면은 아이디가 있고 음료 이름 쭉쭉 있는데 음료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음료 이름은 이렇게 똑같이 20글자로 하고요.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걸로. 실험을 위해서 이건 뺄게요. 널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음료 이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할인율을 넣어볼게요. 할인율은 퍼센트로 할 수 있으니까 플로트로 하겠습니다. 이건 널이 불가능하게 해놓고요. 이렇게만 해볼게요. 이 두 가지.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는 음료 이름으로 하고요. 프라이머리 키로 하려면은 널이 들어가면 안 되죠. 프라이머리 키는 없는 걸로 할게요. 우리 이제 실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음료 이름과 할인율이 들어가고, 음료 이름은 널이 가능하고, 할인율은 널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실행을 하면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 인서트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다가 음료 이름하고 할인율을 넣고 이렇게 밸류스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 모든 열에 다 데이터를 넣을 때는 이거 생략해도 됩니다. 이렇게 음료 이름은 콜라에 대해서 할인율은 10% 할인, 10% 할인, 그렇죠? 10%니까 0.1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몇 개 붙여놓고요. 콜라가 있고,
지난번에 했던 아메리카노는 할인을 해주지 말고 이건 마이너스를 넣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할인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죠. 마이너스면 가격을 깎아주는 거고 플러스 값이면 가격을 더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할인율이 아니라 사실은 가격 변동률인 거죠. 콜라 아메리카노 됐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0.50% 비싸게 하고 사이다는 20% 할인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볼게요. 자, 이제 실렉트해서 보면은 이렇게 들어갔죠. 여러분도 이렇게 들어갔나요? 뭐 이거와 같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임의로 하시면 됩니다. 대신 콜라,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이다 전부 다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메뉴 테이블에 있어야 되겠죠. 저는 사이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콜라 다 있거든요. 여러분도 좀 넣으셨나요? 혹시 넣는데 문제 있으신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다 넣으셨으면 넣었다고 좀 알려주세요. 준비되는 동안 잠깐 커피 좀 하나 뽑아올게요. 자, 그러면 모두 다 제대로 다 넣으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조인을 해볼게요. 조인을 뭘 할 거냐면, 오늘의 그 상품 가격이 들어가 있는 메뉴판, 오늘의 메뉴판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키오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키오스크를 만든다. 주문하는 그 키오스크가 있다면, 그 키오스크에서 가격을 정할 때, 물론 메뉴에 테이블에 모든 가격이 있으면 되겠지만, 지금처럼 할인율을 적용하는 어떤 테이블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그걸 조합을 해서 메뉴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일단 오늘의 모든 메뉴를 나열을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메뉴. 이러면 메뉴가 나올 거고, 그리고 메뉴에서 메뉴와 그 할인 대상 음료를 볼게요. 잠깐만요. 테이블을 새로 고침 한번 하고, 할인 상품을 보면 지금 할인 상품에서 이 음료 이름이라는 것과 메뉴에서의 음료 이름이 이 두 가지가 같은 거에 대해서 할인율을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음료 이름을 메뉴에서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음료 이름인데 메뉴점 하면 됩니다. 메뉴점 음료 이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메뉴에서의 가격이 있겠죠. 그리고 이럴 때 이제 조인이 들어가는 건데, 일단 그냥 조인이라고 써볼게요. 조인 할인 상품. 조인은 항상 on이라는
그 조건을 지정해야 됩니다. 온 다음에 조건을 하는 건데 뭐냐면 메뉴점 음료 이름이 할인 상품 점 음료 이름과 같은 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다. 아니면 같아야 된다는 뜻이죠. 사실은 같아야 된다. 메뉴에서의 음료 이름과 가격, 그리고 좀 줄을 띄울게요. 보기 좋게. 그리고 또 하나는 할인 상품에서의 음료 이름과 할인 상품에서의 할인율을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할인율이라 이름 잘못 적었네요, 제가. 할인인데. 아이고. 할인. 이제 다시 해볼게요. 자, 이러면 지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메뉴란 테이블과 할인 상품이란 테이블을 이 두 개를 합칩니다. 합치는데 그냥 물리적으로 합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두 개를 같이 보겠다는 얘기예요. 메뉴와 할인 상품을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할 때 메뉴점 음료 이름, 그러니까 메뉴 테이블의 음료 이름과 할인 상품 테이블의 음료 이름이 같도록 조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잠깐만요. 이걸 빼볼게요. 이렇게 조인 대신 이렇게 해도 비슷한 현상이 있는 역할이 있는데요. 보시면 모든 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조합이 일어나서 이제 엉터리 데이터가 됩니다. 여기서 조인 그리고 온 메뉴 이름은 메뉴 이름, 음료 이름 하면 무슨 인상이 벌어지냐면 음료 이름과 이쪽 할인 상품 쪽의 음료 이름에서의 같은 값, 보시면 지금 콜라하고 이쪽 콜라가 똑같죠? 이 같은 값에 대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또 어디가 붙어 있나? 여기 있네요. 아메리카노가 지금 서로 같죠?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밑에 아이스, 그렇죠. 요거, 이렇게 같은 것들만 골라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총 몇 가지냐면 지금 4개, 하나, 둘, 셋, 넷. 4가지 조합은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조인, 온 다음 조건에 맞는 것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나요? 조인은 여러 개의 테이블을 조합을 하는 건데 조합의 조건, 조합하는 그 매칭은 이 온 뒤에 오는 이 조건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은 것만 이게 선택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여기는 뭐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한 글자만 따져보겠다. 이런 것도 돼요. 물론 뭐 이건 엉터리지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각 그 조건을 다 조사를 해서 충족하는 그 조합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뭐 글자 뭐 길이가 같다, 같은 것만 가져와라, 뭐 이런 것도 돼요. 카운트가 아니라 길이죠. 이게 조건문에는 여러 가지 함수 같은 것도 쓸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 돼요. 이 뒤에는 반드시 데이터만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함수 같은 것도 가능해요. 더 나아가서는 엔드까지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 커피 있잖아요. 아메리카노다. 뭐 예를 들어 메뉴 점 음료 이름 라이크 커피
잠깐만요. 커피는 없죠, 참. 아, 아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 조건은 필터의 의미입니다. 필터. 이 조건은 필터의 의미예요. 이 온 뒤에 오는 것들은. 이거를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조인이라는 이 문장이 테이블을 여러 개를 조합을 한다고 해서 그 뒤에 오는 온 다음에는 무조건 테이블에 열 이름이 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어도 이게 이 뒤는 그냥 단순히 조건입니다. 조건. 이 조합을 할 때 조건 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잘못되면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조건을 잘못 지정하게 되면은 잘못된 조합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이 테이블이 이 결과가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메뉴점 음료 이름이라고 썼고 그다음에 할인 상품점 음료 이름 쓴 이유는 이 테이블 이름을 쓴 이유는 단지 이 열 이름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 이름이 너무 길어서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이거 이름을 또 지어줄 수도 있어요. as 예를 들어 할인 상품이 예를 들어 B 테이블 B라고 하겠다. 줄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잠깐만요. 이걸 다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이 좀 길 경우에 뭐 테이블 이름이 길어서 여기저기 쓰기 너무 힘들다. 심지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얘는 M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좀 이름을 좀 작게 해서 볼 수는 있겠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쓰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걸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일단 할인율을 계산해서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가격에다가 플러스 가격 곱하기 할인율을 한 거를 더하면 실제 판매 가격이 되겠죠? 자, 보시면 판매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이건 필요가 없겠죠, 이제는? 근데 일단 놔둬볼게요. 자,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실제 메뉴는 더 많잖아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다른 메뉴들도 있잖아요. 보시면 메뉴는 지금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할인율이 적용된 4가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나머지도 보여주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그 아우터 조인입니다. 레프트 아우터 조인 이렇게 해서 적어볼게요. 보시면 레프트 아우터 조인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레프트 아우터 조인인 것과 그냥 조인인 것의 차이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두 개를 동시에 실행해 보면은 자, 조금 화면 키울게요. 자, 위에 거는 그냥 조인이고요. 아래 거는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에요. 지금 차이가 뭐냐면 그냥 조인한 거는 이 메뉴 테이블과 할인 상품 테이블에 둘 다 데이터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조건, 온 뒤에 붙은 조건이 충족하는 것만 나오는 게 일반적인 조인이고, 사실 이거는 레프트 이너 조인이라고 해도 또 돼요. 사실은 이너 조인인데 이너 조인은 생략합니다. 레프트 이너는 그냥 이너 조인이라고 하면 돼요. 예. 이너 조인은 생략을 해요, 보통. 왜냐면 그냥 원래 조인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적으로 두 개를 조합하는데 조건이 맞은 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 어떤 말의 뜻이기 때문에 이너 조인은 사실 이너는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이 조인은 이너 조인인 거예요, 원래. 이너 조인과 아우터 조인의 차이가 뭐냐면 이너 조인은 서로의 그 교집합만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게 메뉴 테이블이고 이게 할인율 테이블이다. 할인율 테이블이다 했을 때 두 개의 아까 온 들어가 있는 거 겹치는 것만 나오는 게 이게 이너예요. 이너 조인이고요. 기본적인 조인입니다. 이게 서로 겹치는 것만 있는 게 레프트 아우터 조인은 왼쪽으로 보세요. 이게 왼쪽이잖아요. 왼쪽에 있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다. 서로 겹치는 거가 아니라 이 바깥 것까지 한다. 레프트 아우터. 레프트 쪽으로 바깥에 있는 것까지. 이게 메뉴 테이블이잖아요. 메뉴 테이블을 다 포함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총 개수는 그냥 첫 번째 레프트 쪽에 있는 개수와 동일해요. 항상 오른쪽에 뭐가 됐든 어쨌든 이쪽이 더 많든 이쪽에 뭐 1000만 개 뭐 100개 있고 이쪽에 2개 있다. 그럼 2개 나오는 거예요. 레프터 이너 아우터 조인은.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이너 조인은 이쪽에 2개 있고 이쪽에 1000개 있다. 그런데 조합되는 게 몇 개냐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최대는 2개겠죠. 왜냐면 이쪽이 2개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조합을 해도 2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너 조인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아우터 조인은 왼쪽 걸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죠. 자리를 바꾸면 되니까. 그러니까 굳이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라는 건 필요가 사실 없어요. 왼쪽 걸 기준이니까. 만약에 그럴 거면 이쪽을 할인율을 놓고 이쪽을 메뉴를 놓으면은 결국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거 이너 조인은 서로 겹치는 것만큼만 나오고 레프트 아우터 조인은 이 왼쪽에 있는 거 요거 메뉴 테이블에 있는 개수만큼 나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왼쪽 메뉴에는 있지만 할인 상품이 없는 건 어떻게 나오냐? 지금 널로 막 나오잖아요. 널로 나오죠. 왜냐? 판매 가격을 계산하려고 했더니 지금 할인 상품에는 이 할인 상품이 없잖아요. 이 지금 생수 같은 경우에 할인율이 없어요. 그래서 널이잖아요. 그러니까 널과 어떤 값을 곱하면 널이 되는 거예요. 한 개라도 널이면 널입니다. 널 플러스 1 널이고요. 널 곱하기 1도 널이에요. 그래서 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음료 이름도 지금 왼쪽 그러니까 메뉴의 음료 이름은 성공이지만 오른쪽 할인 상품의 음료 이름은 당연히 널이죠. 없으니까. 할인율도 없고 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판매 가격이 널이 돼버렸잖아요. 사실 판매 가격은 할인을 적용 안 한 원래 값이면 되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할인율이 없을 때 할인을 안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하기 전에 널이라면 is 널이라고 쓰고 이거 함수입니다. 널이면 할인율은 0이다.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나오죠. 판매 가격은 생수 가격이 700원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대로 아무 변화 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뒤쪽 거는 당연히 없으니까 널널 나온 게 정상이고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제 출력해야 될 오늘의 메뉴판 내용은 사실 요거는 필요가 없죠. 이제는 이거는 우리가 보려고 만들어 놓은 것 뿐이고 자, 음료 이름 그리고 판매 가격 이 두 가지겠죠. 한 다음에 아까 메뉴에 종류가 있으니까 종류까지도 해볼게요.
맨 앞에다 쓸게요. 근데 이렇게 사실 이것도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종류라는 거는 메뉴에만 있으니까. 가격도 마찬가지죠. 사실 M 안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종류, 음료 이름, 판매 가격 나왔죠?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정렬시켜 볼게요. 오더바이, 종류, 음료 이름 이렇게 하면 자 종류별로 해서 음료 이름을 정렬해서 판매 가격이 나왔죠. 이게 두 번째 예제가 레프트 아우터 조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보셨나요? 못하신 분 계세요? 잘 안 되시는 분 또는 이해가 안 가는 분. 여러분 다 되는 거 맞죠? 반응이 없으시니까 모르겠네. 네, 한번 해보세요. 전종익님은 되시나요? 네, 어떤 에러인가요? 에러가 어려우면 여기다 채팅창에 붙여넣기 해보세요. 아마 문법 에러 같은 게 뜰 것 같은데, 예, 오더에서 잘못된 경우는 오더 바이를 빼먹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열이 없는 경우, 근데 열이 없으면 열이 없다고 나올 텐데, 바이를 안 쓰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오더 바이는 반드시 조인 지나서 써야 됩니다. 안 되시면 쿼리 내용을 여기 올려보세요. 김혜진님은 되시나요? 아, 여기 세미콜론 넣으시면 안 돼요. 이름 다음에. 세미콜론은 줄이 끝났을 때, 이 문장 하나가 완전히 끝났을 때 써야 됩니다. 박은경님 되시나요? 아, 네, 잘하시네요. 송건호님은요? 이동원님 잘 되시나요? 틀강하시나? 틀강 안 해도 되는데. 이수진님은 되시나요? 아, 네. 하진수님은 되시나요? 이민주님 잘 되시나요? 어쨌든 뭐 된다고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에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이 조인이라는 거를 계속 이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뭐 레프트, 아우터, 조인 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할 게 없는데 해볼게요. 그래도 뭐가 있을까? 자, 그 종류에 대해서 또 뭐 테이블 하나 더 만들어서 해볼까요? 잠깐만요. 뭐가 있을까? 테이블을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자, 판매 금지 음료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판매 금지.
판매 금지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저만 만들게요. 그냥 이건 판매 금지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판매 금지 시키겠습니다. 자, 이제 판매 금지를 하나 넣었는데, 판매 금지 음료에 대해서 판매 금지라고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려워지죠? 자, 이 결과에서 제가 원하는 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판매 금지시켜가지고 판매 가격을 다르게 표시하는 거예요. 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판매 금지라고 하든가.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또 추가를 할 수 있냐면 레프트 아우터 조인 판매 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엔드 조인 온 그럼 레프트 이게 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해볼게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m.음료 이름은 판매 금지점 음료 이름 그래 놓고 자, 일단 여기까지 좀 해볼게요. 여러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글자 틀렸다. 음료 이름이 두 개 겹쳐서 그렇구나. 금지 음료 이름 m.음료 이름 어디야? 헷갈려. 뭐냐? 맞나? 여기가 좀 틀렸구나. 잠깐만, 레프트 조인 as b 판매 이름 금지 판매 금지 탭을 제대로 만들어졌나 확인 좀 해보고요. 제 음료 이름 맞고 맞고 다 맞는데? 뭐가 틀렸지? B 맞고 판매 금지 M 맞고 M점 B점 음료 이름 맞고 조인 뭐냐 C로 넣고 A, B가 있고 이게 연속으로 하면 이렇게 안 되나? 잠깐만요. 맞네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좀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이제 판매 금지 여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카운트 C.점 카운트가 아니라 C점 음료 이름을 표현하면 되지. 자, 됐다. 일단 단계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이 부분은 아까와 똑같고요. 여기 요 빼고 자, 이제 레프트 아우터 조인 판매 금지를 하나 더 넣었어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긴 거냐면 테이블이 3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총 하나, 둘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생겼는데 이렇게 해서 자 애매하다.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두 개의 결과물이 어디냐면 레프트 아우터 조인하면 이만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요거는 이제 잊어버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또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C에 대해서 테이블 C, 그러니까 판매 금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처리한 게 한 덩이고, 그 다음에 이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 이 덩어리에다 대고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늘어났다고 해서 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한 덩어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한 번 더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판매 금지 음료 이름을 가져봤더니 지금 음료 이름에 다 넣리고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판매 금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저 위에 것도 할인율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즈널 음료 이름이 널이라면 이건 이건 판매 가능이잖아요. 그죠? 판매 가능입니다. 해볼게요. 그죠? 판매 가능. 그러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not is 널이면 판매 불가. not is 널. not is 널이 아닌가? 잠깐만요. is 널 판매 잘못됐어요. is 널은 여기를 평가해서 나오는 거고요. is 널이 아니라 is not 널인데 is not 널은 없거든요. 가만히 있어봐. is 널이면 판매 불가고, 그렇지 않으면 두 개로 나눠 써볼게요. 한 개 더 넣으면 되죠. 뭐 판매 가능. 자, 이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판매 가능. 자, 잠깐만요. 실수. 이런 경우는 이걸 케이스문으로 써야 되는데, 케이스문이 어떻게 쓰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잠깐만요. 케이스가 뭐더라? 케이스문, 케이스 웬 문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저 찾아볼게요. 자주 안 쓰는 거는 저도 헷갈려요. 맞아요. 케이스 웬 문이 있어요. 케이스 웬 문으로 쓰면 되는데, MS SQL에서 if 문도 되고, 요 문장을 쓰면 돼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따져가지고 하는 건데, 자, 요걸로 해볼까요? 케이스 시점 음료 이름 널. 이렇게 해도 되나? 널이면 n을 반환할게요. 자, when n이면 가능. 아닌가? 이게 쓰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모든 값에 대해서는 불가. 됐다. 이런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if문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자, 여기서 케이스 when else and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자, 이제 판매 가능 불가 여부가 이렇게 나왔죠. 무슨 얘기냐면 is null 음료 이름이 널이면 n이라고 반환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음료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n이란 얘기는 뭐냐면 판매 금지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판매 금지에 해당이 안 되면 가능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판매 금지니까 불가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더 설명을 좀 써볼게요. 음료 이름 플러스
판매 불가. 이렇게까지 하면 좀 더 완벽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레프트 아우터 조인은 널 처리가 거의 따라다녀요. 왜냐면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널이 나와야 돼. 널이 나와요, 보통. 그 두 번째, 그러니까 레프트가 아닌 이 오른쪽 할인 상품이라든가 또는 뭐 판매 금지 같은 이런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에서는 막 널이 막 나와요. 왜냐면 해당 안 되는, 이 조건에 해당 안 되는 거는 다 널이니까. 널로 나오면 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이런 일이 항상 있어요. 이렇게 is 널을 쓸 때도 있고, is 널 함수를 쓸 때도 있고, 케이스를 쓸 때도 있고요. MS SQL 서버에서 if 되죠? if 함수 있나? 잠깐만요. 볼게요. case when if. 예, if 함수 있나? 아, 여기 있네. 아, 이건 아니네요. 이건 제어문이고 케이스를 써야 되겠네요. case when 여기 있죠. case when 그다음에 조건인데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케이스 뒤에 그냥 이렇게 값을 반환할 수 있는 걸 넣게 되면 뒤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자, 일단 이 형태는 사실 이게 좀 난데 이 형태는 외우고 계시면 좋습니다. 레프트 아우터 조인은 항상 널 is 널을 쓸 일이 많다. 이게 있습니다. 일단 이거 한 가지 알아 놓으시고요. 또 이번에는 is 널과 레프트 조인과 그룹핑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를 좀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조인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이 레프트 아우터 조인에서 새로 한번 스크립트를 써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복잡한 걸 만들어 볼게요. 일단 종류 앞에다 종류 하나 추가할게요. 자, 종류별로 있는데, 자, 종류별로 할인율이 얼마의 값 차이를 만들어냈을까를 한번 따져봅시다. 할인 전과 할인 후에 종류별 그 매출 차이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판매 가격이 원래 가격과 새로 바뀐 가격 두 가지를 표현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여기다가 가격을 그냥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기존 가격이 있고 새 판매 가격이 있죠. 그러면 음료의 판매 가격의 합, 그리고 음료의 이 할인율 적용된 가격의 합. 이름을 좀 바꿀게요. 자, 할인 후 가격, 그리고 기존 건 그냥 가격. 자, 가격과 할인 후의 가격에 각각 합을 구해서 그거를 종류별로 표현해 보겠다. 이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뷰를 만들어 쓰면은 편하긴 해요. 이것도 하나의 테크닉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create view 할인 적용에 대해서 할인 적용이란 이름으로 요걸 만들 거예요. 사실 뷰에서는 오더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쓸 수 있어요. 자, 이러면 잠깐만요. 이름 지정해 줘야 돼요. 자, 할인 적용이 음료 이름이 두 번 나왔다고. 그렇네요. 두 번째 이건 뺄게요. 필요 없으니까. 어차피 음료 이름은 똑같잖아요. 자, 할인 적용이라는 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할인 적용이라는 뷰를 쓰면 우리가 문법이 좀 쉬워져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조인 때문에 머리 아플 일이 없죠. 자,
여기서 그룹핑을 합니다. 그럼 필요 없고, 그룹 바이 종류에 대해서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종류별 썸을 두 번 할 건데, 각각 하나는 가격이고, 기존 가격의 합산입니다. 그리고 세 거는 할인 후 가격의 합산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나왔죠? 음료의 할인 전 금액의 합과 후의 합이 나왔죠? 이 두 개를 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해볼게요. 차이. 자, 그러면 기존에서 새 거를 빼면,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할인 후 가격이 더 큰 거니까 거꾸로 더 비싸진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 순서를 바꿀게요. 알아보기 쉽게. 그러면 할인 후 가격에서 할인 전 가격을 빼보면 변동 가격이죠. 이거는 변동의 총 금액입니다. 자, 나왔죠?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아까 있던 뷰를 만들기 전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뷰를 안 만들고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코드가 나와야 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냥 뒤에다 그룹 바이 쓰시면 돼요. 종류 쓰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이럴 때 서브 쿼리를 쓰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여기서 만약에 뷰를 안 쓰겠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를 통째로 테이블로 취급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as 그냥 t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룹핑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볼게요. 음료와 커피가 나오죠. 그리고 아까 밑에서 했던 나머지 일단 두 개부터 해볼게요. 가격과 할인 후의 가격의 합을 각각 구합니다. 똑같이 되죠. 그 다음에 변동 총 금액도 해볼게요. 나왔죠? 요 내용과 밑에 있는 건 사실 같아요. 결과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기가 굉장히 차이가 심하죠? 위에 거는 우리가 이렇게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온으로 조건 지정한 것을 서브 쿼리로서 이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이거를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보는 거예요. T라는 테이블로 이라고 우리가 임시적으로 이 테이블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그룹핑을 해서 결과를 가져온 거고요. 밑에 거는 아까 이 부분을 뷰를 만들어서 이 할인 적용이라는 뷰를 만들어서 이 뷰를 가지고 그냥 그룹핑을 해서 가져온 겁니다. 두 개는 사실 같아요. 같은 건데 약간 보기가 다르죠. 저는 여러분한테 이 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좀 권장을 드려요. 뷰를 쓰게 되면 나중에 일단 이 코드를 볼게요. 뷰 만들어진 뷰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뷰 보시면 할인 적용이라는 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 소스를 잃어버려도 유지가 돼요. 항상 들어있죠. 그리고 내용을 보고 싶으면 뷰 스크립팅해서 알터해서 새 쿼리 편집 기창 하시면 이 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아까 썼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또는 뷰를 설계를 하면 유저 인터페이스가 나와요. 이렇게 이 조인한 것들도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전에 데이터베이스 수업 시간에 배우던 그 ERD 있잖아요. ERD가 나와요. 여기서
여기서 몇 가지 이렇게 그냥 UI로도 표현되고 여기서 또 편집해도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이런 실렉트문은 뷰를 만들어 놓고 쓰는 게 이렇게 편리합니다. 뷰를 만들어 놓고 그룹핑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편리해요. 왜냐면 조인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룹핑을 하려면 복잡한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만약에 이걸 서브 쿼리로 안 하고 조인 한 그대로 이 상태에서 그룹핑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막 썸 들어가고 막 해야 되는데 엄청 복잡해요. 그냥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일단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문서상으로는 뭐 저기 이런 것도 있어요. 조인을 테이블 두 개를 조인할 때 이런 조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인을 이렇게 아까 자 요거 이 부분 겹치는 것만 가져다 쓰는 게 이너 조인이라면 이거는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잖아요. 요렇게 쓸 수도 있어요. 다 쓰는 거죠. 이거는 이제 크로스 조인이라고도 하는데 양쪽 같이 조인하는 거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요렇게도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좀 의미가 없어요. 서로 노리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이렇게 쓸 바엔 차라리 유니온을 쓰는 게 낫죠. 유니온은 테이블 두 개를 이 하나의 테이블이 있고 두 번째 테이블을 이어 붙이는 게 유니온이고요. 이렇게 서브 쿼리는 뭐냐면 테이블 리스트가 나오는데 있다고 이렇게 봅시다. 한번 쭉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에 특정 테이블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이 테이블을 가져다 쓰는데 여기도 가져다 쓰고 또 가져다 쓰고 또 가져다 쓰고 또 가져다 쓰고 이렇게 쓰는 게 서브 쿼리예요. 사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서브 쿼리는 어떻게 좀 보여드릴 수 있냐면 아까 이제 이 조인이랑 굉장히 비슷한 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인으로 하는 걸 서브 쿼리로도 할 수 있어요. 자, 메뉴에 모든 걸 일단 불러올게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그 판매 금지 있잖아요. 판매 금지를 한번 품목을 가져올게요. 자, 이 판매 금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여기서 제거해 보겠습니다. 안 나오게 해볼게요. 방법은 메뉴를 고를 때 where 메뉴에서의 음료 이름이 들어있나를 보는 거예요. 일단은 있다면 표시해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있죠? 이걸 not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빠져버리죠. 이것도 서브 쿼리의 일종이에요. 웨어절에 들어간 서브 쿼리. 자, 보시면 이 부분만 실행해 볼게요. 음료 이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나왔잖아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뉴에서의 음료 이름, 사실 이게 메뉴가 이게 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뉴 점 음료 이름이고 요 음료 이름은 판매 금지 점 음료 이름이에요. 같은 겁니다. 자, 판매 금지 테이블에 있는 음료 이름을 불러와서 메뉴에 있는 음료 이름을 나열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다 검색을 해봐라. 있으면 표시하지 말아라는 뜻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하나, 일단 다 나열을 하는데 판매 금지 여부를 따져보겠다.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select, 자, 판매 금지입니다. from 판매 금지 where 자, 이런 게 한 개라도 있으면 판매 금지를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판매 금지가 있다면 가만있어 봐. 판매 금지를
이런 경우는 탑을 써야 돼요. 탑 1 판매 금지. 자, 보시면, 자, 이제 이게 약간 개념이 복잡할 수도 있는데, 자, 메뉴를 리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한 행 할 거예요. 첫 번째 행을 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들어가 보면, 판매 금지의 음료 이름과 메뉴의 음료 이름이 같다는 게 이제 있으면, 그러면 판매 금지가 리턴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해당되는 게 없으면 널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널이 나온 거예요. 왜냐면 사이다는 우리 판매 금지 테이블에 없으니까 널이 나온 거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판매 금지 음료 리스트에 있으니까 아메리카노에 대해서 판매 금지가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탑 2를 안 쓰면 오류가 나요. 여기선 지금 한 개라서 그렇구나. 안 날 수도 있겠네. 뭐냐면 판매 금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특이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아까 판매 금지가 지금 한 개라서 그렇지,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콜라 넣고요, 하필이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여러 개 들어갔다고 쳐요. 되나 이거? 자, 이렇게 되면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까 볼게요. 오류나죠. 아까랑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들어갔을 때 행이 4개의 행이 반환되면은 매칭이 안 되잖아요. 얘는 한 행인데 행이 4개니까. 근데 여기다가 탑 1이라고 쓰면 이렇게 되면 강제로 한 개만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능한 거예요. 물론 막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맥스. 말이 되나? 되겠죠? 말 되죠? 어쨌든 맥스는 맥스니까. 맥스는 하나만 가져오잖아요. 제일 큰 거. 민도 되긴 돼요. 문자열에서도 민, 맥스 먹습니다. 여하튼 간에 행 하나만 가져오는 걸 쓰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브 쿼리를 할 수도 있고요. 서브 쿼리 한 걸 계산열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까 할인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죠. 자, 여기서 할인율 적용을 서브 쿼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메뉴 일단 가격, 음료 이름 있고 가격이 있는데, 가격에다가 가격은 가격 곱하기 할인율을 가져오면 되겠죠. 할인 상품인데, 왜요? 할인 상품점 음료 이름이 지금 우리 메뉴에서의 음료 이름 같다면,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음료 이름이 할인 상품에 있는 것과 메뉴에 있는 게 같다면, 그러면 할인 대상이잖아요. 할인 대상에 할인율이 나오겠죠. 그럼 할인율을 가지고 가격에 곱하면, 그러면은 할인된 가격이 나오겠죠. 그러면 할인 가격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할인 결과가 나오겠죠. 나왔죠. 자, 이제 여기서 그 널 처리만 하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을 좀 잘 보면, 만약에 할인 상품 목록에 이 메뉴에 해당되는 생수 같은 게 없다 그러면 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널인 경우에 가격과 곱해서 널이 돼 버리니까 그런 거고, 여기를 널을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is 널. 널이라면 할인율을 0을 리턴하면, 그럼 0이라도 곱해서 널은 안 나오고 가격이 0이 되겠죠. 그러면 기존 가격만 나오겠죠. 그래서 is 널 할인율, 잠깐만요. 틀렸나? 여기 자체가 실행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이 바깥을 해야 돼요. 됐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이즈널조차도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해당이 없기 때문에. 서브 쿼리는 약간 조인하고 약간 다른 특성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써보시고 이 부분이 안 되면 밖으로 빼면 됩니다. 이 통째로 이 결과가 만약에 널이라면 그러면 0을 리턴한 거예요. 널이 아니라면 뭐 100 이런 게 나왔다면 그럼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널이라면 그러면 널에 맞춰서 0으로 바뀐 거죠. 서브쿼리는 이 부분이 값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테스트하기가 편해요. 이 부분이 가져왔을 때 여기가 1000이다. 1000배네. 가격이 1000배.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브쿼리는 이 셀렉트에 이 값 나열하는 곳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웨어절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테이블에 이 프롬 안에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어디든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도 가능은 해요. 서브쿼리가 뭐 하다못해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쓸 일은 없죠.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잠깐만요. 요런 내용들을 한번 저장해 놓고 한 번씩 되돌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서브쿼리하고 조인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에 어디 보자. 다음에 휴식이 다음 주는 제가 바빠서 못 하고요. 이제 그룹핑 하는 거, 그룹 바이에서도 또 서브쿼리 나올 거고 조인 나올 거고요. 그 후에도 종종 나옵니다. 이제 다음번 수업 때 그때 스터디 때는 그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가 안 할 때 제가 대충 뭐 숙제를 좀 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때 이 스토어드 프로시저라든가 변수 활용하는 거 그거를 미리 좀 한번 보시고 여기까지 진행된 다음에 튜닝 조금 하시면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MS SQL 서버는 이제 대충 좀 쓰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일단 오늘은 조인하고 서브쿼리는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조인과 서브쿼리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 데이터베이스 수업하실 때 다 들었던 걸 거예요. 그리고 조인, 서브쿼리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쓰냐면 그 재규적인 걸 쓸 때 있어요. 가끔 뭐냐면 메뉴 같은 경우에 좀 볼게요. 메뉴를 좀 디자인을 좀 해볼게요. 이 메뉴가 있는데 이게 세트 메뉴인 경우에 반드시 포함되는 게 있다 치면 세트로서의 종속 메뉴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종속 메뉴가 있는데 종속 메뉴를 제가 음료 이름으로 그냥 할게요. 널 가능이고 종속 메뉴 이렇게 할게요. 그냥 종속 메뉴. 뭐냐면 뭐가 판매될 때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메뉴가 있다. 현재 예를 들어 아침 세트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아침 세트인데 아침 세트는 브런치로 해서 빵이 나간다고 합시다. 아침빵이 5,000원짜리인데 이거는 종류가 식사고 전체고 아이디는 모르겠고 갱신일은 2020 이거 강제로 넣을게요. 뭐지? 종속 메뉴 이게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자 이러면 아침빵은 5,000원이지만 아메리카노를 같이 팔아야 돼요.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자 어떤 식의 처리가 가능하냐면 메뉴를 볼게요. 자 가격을
이 세트 메뉴 가격을 알고 싶다 그러면 메뉴에다가 또 메뉴를 가능하죠. 어떻게 하냐, 메뉴가 이럴 때는 꼭 이름 붙여줘야 돼요. A고 B고 온 A 점 음료 이름, 아니지, A 점 종속 메뉴는 A 점 음료 이름이다. 그래서 자 A 점